여러분, 보통 다문화 가정을 다룬 뉴스나 자료를 보면 복잡한 통계 수치나 부모님들의 팍팍한 삶의 이야기부터 떠올리시죠? 자, 오늘 이 해설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꽁꽁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 바로 한국에서 태어나 군복무까지 당당하게 마친 20대 청년 5명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직접 들여다볼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교 다니고 심지어 한국 군대까지 다녀온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다문화라는 특별한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모순투성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이게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5.5%.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1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죠. 이 청년들은 이미 우리 인구 구조의 아주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청년들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세상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49.1%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언어적인 협박도 43.7%나 되고요. 와,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애들끼리 치고받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 쫙 깔려있는 차별적 인식이 만들어낸 뼈아픈 구조적 실패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딱딱한 통계는 잠깐 내려놓고 진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이 5명의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전원 군복무를 마쳤고 어머니의 고향은 필리핀, 일본, 태국으로 각양색색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시간순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삶의 궤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볼 텐데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게 3단계로 내면이 쑥쑥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불안정했던 유년기, 억울한 편견과 싸우며 진짜 내 모습을 꽁꽁 숨겨야만 했던 학창시절, 그리고 마침내 군복무와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청년기까지. 이 험난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정, 바로 유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어린 시절 기억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어요.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서투르다 보니까 한국인 아버지가 답답하면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는 일이 잦았거든요. 어린 마음에 혹시 엄마가 집을 나가서 우리를 버리면 어쩌지? 하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력 속에서도 자신들을 끝까지 안아준 타국 출신 어머니를 보면서 아주 깊고 끈끈한 연민의 감정을 싹 틔우게 됩니다. 이런 억압적인 집안 분위기는 결국 언어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한테 애들 앞에서는 절대 네 나라 말 쓰지 마 하고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말하자면 완벽한 한국인으로만 키우겠다는 일종의 강제적인 동화 정책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이 청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국에서 평생 외로웠을 어머니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는데 정작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울 기회를 뺏겨서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청년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머니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불쌍하고 나약한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차별과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다문화 센터 같은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주민들을 돕는 어머니를 보면서 완전 영웅을 보듯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런 엄청난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이 이 청년들의 내면까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낡은 시선과 이 청년들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미디어나 교육 시스템에서는 툭하면 이들을 가난하고 문제 많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되게 연약한 이방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진짜 현실이요? 그냥 군대 다녀와서 자기 밥벌이 척척 해내는 정체성 뚜렷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들, 딱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속은 단단하게 여물었는데 정작 학교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이랑 아주 조금 다르다는 그놈의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타깃이 되는 건 예사였고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배려한답시고 반 친구들 다 있는 데서 특기 적성비를 면제해줘서 졸지에 가난한 다문화에라는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시선들이 남긴 정서적 상처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한 참여자는 단지 새아버지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게 된 단짝 친구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멀리하는 걸 겪고 나서 살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처럼 꽁꽁 숨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진짜 내 모습을 숨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 여러분은 가늠이 되시나요? 더 기가 막힌 건 학교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다문화 학생들끼리 모이는 프로그램은 그나마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위로가 돼서 좋았대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 다 같이 듣는 전체 다문화 교육 시간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만든 시간인데 겉보기엔 그냥 한국애랑 똑같아서 아무도 몰랐던 다문화 친구를 갑자기 콕 집어 노출시켜버리는 꼴이 된 거죠. 감수성 제로인 행정이 오히려 새로운 조롱거리를 던져준 참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이 마냥 웅크리고 숨어만 있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그 군대에 들어가서 이들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선임병이 무심코 어머니의 모국에 대해 혐오 섞인 농담을 던질 때 이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필리핀 분이십니다. 그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맞받아 친 겁니다. 스스로 다문화 배경을 밝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절반인 어머니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놀라운 성장 과정을 연대기적 공감이라는 아주 탁월한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릴 때는 핍박받는 어머니를 보며 벌벌 떨기만 하던 나약한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과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대한민국 모두를 아주 자랑스럽게 지켜내는 당당한 방패로 진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박수 쳐줘야 하는 엄청난 내면의 성장입니다. 결국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붙은 다문화라는 딱지 자체를 맹렬하게 거부해요. 사회에서 주는 특별한 혜택, 동정,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문화라는 단어는 포용의 언어가 아니라 영원히 주류 한국인과 선을 긋는 꼬리표일 뿐이니까요. 이들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100% 똑같은 한국 사람으로 대해달라. 진정한 평등을 향한 아주 묵직한 호소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친구들과 뒹굴며 교육받았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군 복무까지 완벽하게 마친 이 멋진 청년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방인 취급을 할 건가요?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지긋지긋하고 낡은 나벨을 확 떼어버리고 편견을 부수어서 진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이 익숙했던 우리 사회를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